그 구속 취소 그거를 받았을 때 문건을 처음에 받아가지고 읽어봤어요. 판사가 쓴 건데 문건에 뭔가 이유가 있겠지. 네. 뭐 이유는 있어. 어떤 이유라고 부분, 정확하게 써놓긴 해. 어떤 부분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변호사들은 이런 식의 판사의 판결문을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많이 보다 보니까 맥락을 짚은 게 뭐였냐면 뭐 시간 따지는 이 문제 말고 뒤쪽에 배치해 놓은 거.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 관련된 자료들에 대한 어떤 뭐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이 죄인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중간 과정을 제대로 안 거친 거 이거 문제다. 이런 얘기를 적어 놨어요. 물론 대부분 핑계라고 생각하지만 네. 근데 그 얘기가 왜 들어가 있느냐? 네. 거기에 잘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심지어 김재규 재심 사례까지 가져와요. 아, 예. 김재규 재심 사례 가져와서 이게 상위 법원으로 가면 파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적어놨어. 그럼 파기된다거나 재심 사유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유죄란 얘기예요. 그렇지. 내가 1심 판사인데 오늘 그 구속 취소한 사람이 1심 판사예요. 네. 지금 이제 내란죄. 내가 유죄를 줄 건데 줬는데 야 상위법원 가가지고 파기환송되면 난 뭐가 되니? 그렇지. 이 얘기 혹은 뭐 몇십 년 지나가지고 윤석열이 재심 신청했는데 재심 인용되면 난 뭐가 되니? 그러니까 니네가 가서 이거 메꿔가지고 와. 이 얘기로 해석하는 게 일단 주류 의견. 그 부분이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이 쭉 가는데 그렇죠. 여기서 울퉁불퉁한 거니까 너네가 약간 노면을 매끄럽게 해서 다시 와라. 그래야지 도착했을 때도 나중에 빠꾸가 안 된다. 요 얘기죠. 근데 변호사들도 기본적으로는 오늘 나온 결정이 개빡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좋게 해석하면 그런 거고 네. 나쁘게 해석하면 네. 나는 모르겠으니까 일단 던진다. 니네 가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확정해서 받아와. 네. 나는 뭐 재판 진행할 테니까. 어. 요런 식으로 던지는 거. 내가 책임 못 지니까 이제 던지는 거일 가능성. 네. 요게 이제 또 하나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절망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임 대표 같이 방송했었던 김정환 변호사가 얘기했었던 내란죄를 일으켜도 인신구속범에 대해서 법률적 보호를 해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올라선다. 이 얘기가 자조 섞인 멘트였잖아요. 존나 인권국가입니다. 사실은 MBC니까 그렇게 얘기했지. 네. 그분도 우리처럼 이렇게 유튜브에서 나갔으면 네. 자 쌍욕 먼저 바꿔드리겠습니다. 누르고 꾹꾹 누르고 눌러서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 변호사들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네. 왜 하필 지금 하냐? 지금 판례를. 그 인권지를 그렇지. 이재용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국민 분열, 특히 거리에 나선 구구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질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 중도층이나 또는 다른 쪽에서는 여에 대한 반발도 더 커질 거여서 예. 갈등이 더 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 먼저 얘기하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되죠. 예. 그런데 비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역대 거의 모든 구속 영장이 이 시간 계산으로 하지 않고 날로 형소법에는 일단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수사 서류가 법원에 갔을 때 접수된 때와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날로 계산했거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난해 영장 청구 건수가 2만 8천 건입니다. 이 중에 영장 발부가 77%예요. 예. 상당수가 발부가 됐죠. 그러면 이게 다 2만 5천 건 정도 되는 영장 발부가 정말 때로 해서 했냐. 이번 직연 판사가 한 대로 33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물론 피고인의 인권을 생각해서 방어권을 생각해서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은 존중하지만 왜 하필 그 첫 사례가 혐의가 가장 중대하고 혐의가 분명히 소명됐다고 많은 국민이 받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가장 큰 피고인 윤석열에게 해당돼야 되는지 이게 의문인 거죠. 더군다나 이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건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서 군사를 동원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려고 했던 자이잖아요. 예. 그 점이 상당히 아쉽다. 안타깝고 약간 그 점은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이 나온 부분 수사권 관련 부분 그것도 이미 체포영장 2번이나 체포 적부심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음이 됐지만 예. 일단 그거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들이고 1심, 2심, 3심 가면 또 어떤 논란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법원에서 이 부분을 1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서 이 법원을 좀 명확히 해주세요라는 거는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웅 의원이 계속 그 말씀하셨었잖아요. 예. 저도 물론 탄핵 심판에서는 이만큼 엄격한 형사 재판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해서 탄핵 심판은 별개지만 형사 재판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 관해서는 사실은 지난번 특검이 출범하지 못한 거는 상당히 아쉽다. 초반에 논란이 많았지만 예. 특검이 이 모든 걸 정리해 주기를 바랬었는데 네. 출범하지 못한 건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그러면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와서 거리를 활보하느냐. 잘하면 며칠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즉시항고 7일 이내에 즉시항고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결정을 안 하면 7일 동안은 법원의 재판에 법원 이번 결정이 집행이 정지됩니다. 예. 그 전에 검찰이 안 할게요라고 하지 않는 한 일단 풀려날 일은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다음 주 또 늦어도 다다음 주 초에는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소추가 그동안은 내란과 외환지 아니면 안 됐잖아요. 예. 직권남용 소추가 가능해요. 다른 죄로 이제 이미 대통령이 저지른 수많은 죄, 다른 죄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됩니다. 그런 것들 이제는 좀 수사권에 대해서 법원은 엄격한 절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뭐 항소심이나 송영길 대표의 거기도 위법한 증거수임 다 안 받아들였잖아요. 예.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선에는 어떤 영향이 있냐? 저는 국민의힘의 마이너스라고 봐요. 웬만하면 저희가 네. 이 속보를 다루지 않는데 네. 지금 확인이 안 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언론사 속보 상황으로는 네. 이거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돼서 석방된다라는 속보가 지금 다수의 언론사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막 나온 보도인데 지금 다 나오고 있네요. 이거 뭐지? 잠깐만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지금 모든 언론이 지금 다 받아 쓰는 거 보니까 네. 이것은 사실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네 일단은 네 저희가 좀 계속해서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네. 잠깐 광고를 보고 와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고 함께 하겠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네. 이것에 대한 그 적법성 이것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문제를 나왔었죠. 삼고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실제로는 이제 검찰에서 김용현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그 당시에도 이제 검찰청법상 그 관련 범죄로 수사를 한 거거든요. 김용현도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김용현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그 경찰 공범인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이런 경찰의 공범이 김용현이기 때문에 수사를 했단 말이죠. 관련 사건으로. 네, 관련 사건으로. 그러니까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그 공수처의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범죄로 수사를 한 거라서 구조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그 구속 취소가 됐다면 이것은 다퉈 볼 수 있다. 이것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 풀어주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의 네. 신청을 해야 다시 되는 건가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불복을 해야 되겠죠. 검찰에서 기 신청을 해서 아마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재판 과정에서 이제 출석을 하지 않잖아요. 뭐 재판에 네. 그러면 법원에 다시 영장이 발부가 되죠. 근데 불출석 피고인에 다시 이제 대해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사법부로부터 아니요, 발부가 법원이 되는- 직접 발부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법원이? 제 피고인이 재판에 안 나오면 그 피고인에 대해서 이제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시켜버리는 거죠. 법원이 직접. 그렇게 네.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체적으로. 거죠. 뭐 네. 검찰의 청구 없이 청구 없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을 그러면은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참석을 합니다.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구속 사유가 사라지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 도망할 염려 때문에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고 네.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 좀 불복해서 다투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 취소 네. 결정에 이 법원의 대한 결정, 이 지기현 부장판사의 이 중앙지법의 결정에 대해서 네. 검찰에서 이것을 뭐 다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분의 다툼은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그거는 이제 아마 서울 고법에서 할까요? 그 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또 뭐 법원에서 절차적으로 또 꼼꼼하게 따지려면은 뭐 내일 당장 이것을 해서 인용되거나 이럴 수는 없고 상당 기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대한민국 법률 가운데 가장 큰 죄 혐의점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풀어줘?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야. 아니 맨날 구속시킬 때는 범죄 중대성 때문에 구속시킨 다음에
와, 이건 난 정말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럴 만큼 피고인 측의 이 그 언론 플레이라든가 이 막 그 공격이 법원 흔들기가 뭐 도를 지나쳐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거죠, 사실은. 법원을 흔들. 아니 법원이 그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되지. 그럼 나도 그럼 흔들게. 아니, 그런데 여기 극우 집회가 구속 취소가 중요한 슬로건인 건 맞아요. 네. 예, 지금까지 여기에 상당히 집중해 왔던 네. 것도 맞습니다. 맞고 네. 법원도 흔들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이 매우 위험 수위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위험 인물이에요. 네. 사실은 저 정도의 최후 진술이 나올 정도라면 자유의 몸이 되고 관저에서 다시 보좌를 받을 때 어떤 또 거기 아직 내란 세력들의 잔당이 살아 있는데 이후에 상당히 국가적인 지금 위험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아, 거기에다가 여전히 뭐 중국 간첩, 북한 간첩 뭐 그냥 싹 때려잡자는 식으로 이거 최후 진술을 해놨는데 와서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다 계속 그 극우 메시지들을 갖다가 이걸 확장시키고 극우의 광장을 소환하는 나는 이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이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검찰에 대한 음모론적인 상황까지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차성환 교수님이 해주셨는데요. 즉시 항고 할 거라고 보십니까? 검사 출신이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 구속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예. 법원이 갑자기 기준을 바꿔버린 거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죠. 예. 왜냐하면 법 조문에도 이제 우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잖아요. 뭐 영장 재판, 뭐 실질 심사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법 조문에 분명히 피의자 신문을 위해서 법원의 기록이 접수된 날로부터 반환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수를 계산을 해왔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에 어떤 날부터 어떤 날까지 하면 날수를 계산하고, 예. 뭐뭐한 때로부터 뭐뭐한 때까지 하면 시간으로 계산해 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갑자기 이번에 중앙지법에서 야, 날로부터 날까지의 기간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 앞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대격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 중요한 사건에서 기준을 바꾸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항고해갖고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죠. 아, 근데 결국은 또 이 판단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방법원에서 네. 한 결정을 항고법원에서 다시 이게 뒤집어질까라는 또 걱정이 들기도 해요. 그 뭐 뒤집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예. 또 대법원에 가서 또 뒤집어질 수도 아닐 수도 예, 있고, 예. 그거는 이제 뭐 제가 뭐 장담은 못 하는데, 예. 근데 다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결정을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구속돼서 재판 받고 있는 수많은 피고인들이 있거든요. 예. 체포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속 그 실질 심사 거쳐서 그래서 이 쟁점이 적용되면 똑같이 불법한 구금이 될 만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법원이 그래 이참에 내가 이걸 한번 싹 바꾸겠어 예. 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러면 이제 바뀔 수도 있겠죠. 그게 타당하다고 느끼면. 근데 이제 이런 비판은 받겠죠. 왜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이게 시작돼야 돼라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생각을 할 수 그러니까요. 있겠죠.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형사 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기존과 다른 해석을 이제 하자, 예. 뭐 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 미국에서 미란다 원칙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체포할 때 이런 절차 안 거치면 그 체포는 불법 체포야. 예. 아니, 그런데 그게 때와 장소가 있는 거지. 왜 이 중요한 사건에서 뭐랄까, 지금 내란 수개로 기소되어 있는 피고인을 풀어주라는 결정을 이 상황에서 하냐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들 걱정들이 많은 건데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참 이 계엄을 겪고 나서부터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기사를 보면서도 와, 이런 일까지 벌어지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그럼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대법원에서까지 윤석열 이제 그 인용에 대해서 그대로 가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취소하라라고 한다면 그럼 윤 대통령은 이제 파면된다고 하더라도 민간인으로서는 자유롭게 다니면서 재판을 불구속으로 받는 거네요. 그렇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건데 사실은 오늘 법원 결정에서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첫 번째 구속기간 계산 방법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유. 수사권 문제. 아까 그 이야기 잠깐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정말로 뭐랄까. 지금 불구속 재판 받아서 유죄 선고되면 뭐 징역 20년이 됐던 무기징역이 됐던 나중에라도 형을 복역하면 되는 건데
이게 수사권의 문제는 잘못하면 기소가 통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냥. 공소기각이 될 수 예, 있다. 공소기각 결정이 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 관할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관할 위반이다. 이건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가 이루어져서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건 어떠한 처벌도 내릴 수가 없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와, 그러면 파면은 된 민간인 윤석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네요. 자유롭게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할 수 있고 심지어는 출마까지 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면요. 검찰이 그동안 구속기소를 얼마나 많이 해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법에 따라서 해왔는데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하루 정도 여유가 있게 구속기소를 했다라고 검찰은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재판부가 지금 달리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근데 재판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게 뭐 저희가 항상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예. 얘기잖아요. 그럼 네. 그렇더라도 이걸 따라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네, 일단은 지금 구속 취소 결정 자체는 따라야 할 부분 당연히 있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검찰이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두 번째 쟁점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의견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이번에 이 결정으로 이제 즉시 석방하라는 취지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한마디로 이것과 관련된 영장의 집행과 이 수사 절차 전체와 관련돼서 상급심 법원에 확립된 결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걸 받고 나는 진행하고 싶다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하고 석방한다면 판단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급심 법원의 확립된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도 너무나 당연하게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는 게 타당하고요. 또 실제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기소를 누가 했냐면 검찰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기관인 검찰이 스스로 적법하지 않은 기소를 했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있어요. 만약에 즉시 항고를 안 한다면요. 그건 맞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종래의 기존의 선례와 내용들과 너무나 다른 내용들이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찌 보면은 재판부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뭐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할 때는 공수처의 수사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겁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상급심인 대법원의 판결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보는 것이 참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돼서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인지한 나머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런 관련 범죄 중에서는 이제 내란죄가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부됐던 체포영장과 그리고 그 이후에 발부됐던 구속영장에서 여러 차례 이제 법원의 판단들이 있었고요. 각 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이 이제 기각되는 과정에서도 확인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법원에서 이거를 갑자기 뒤집어서 구속 취소 결정한 재판부만 이제 수사권이 없다라고 판단했다기보다는 그러면 이 부분이 논쟁이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은 근데 하급심 법원이 우리가 아니라 더 상급심이 가능하다면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로 썼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지금 즉시 항고를 해서 법원이 만약에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재항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1심의 이 두 번째 쟁점 시간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과 시간 외에 나머지 쟁점을 나눠보면은요. 네. 시간은 어찌 보면 이 재판부가 새롭게 제시한 어떤 결정이라고 어떤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공수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은 판단하기가 앞으로 선례가 없어서 판단할 수가 없으니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고 그 판단이 받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밝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